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를 열고 돈을 내고 보는 사람이 1230만 명이나 있다. 가상 공간에서 열리는 아이돌 사인회에 접속자 수가 5천만 명이다. 가상 공간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고 대학교 졸업식이 실제로 열리고 있다. 지금 바로 이런 일들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핫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의 의미인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아바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메타버스란 아바타라는 다른 나로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 혹은 사이버 세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소비하고 경험하는 세계로 확장 중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미래의 메타버스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영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VR을 착용하고 앞뒤 양옆으로 뛰어갈 수 있는 런닝머신 같은 공간에 탑승해서 사이버 세계로 접속을 하고 그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영화인데 참고하시면 메타버스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어 보니까 이런 사이버 세계 원래 있었던 것 같진 않나요? 나만의 공간에서 BGM을 넣고 미님이라는 캐릭터를 꾸미고 파도를 타면서 1,000평을 달러다녔던 그곳 바로 싸이월드가 사실 이 메타버스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에서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SNS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사라졌던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건 역시 메타버스의 한 종류였고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체험하는 큰 역할을 했지만 이 닌텐도라는 한정된 서비스 플랫폼으로 인해서 추진력을 더 이상은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문화생활은 할 수 없고 집에만 있는 소비 시간이 늘어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이런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줄 기술의 발전이나 즉 빠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5G나 VR이나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웨어러블 장비들의 발전이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더욱더 우리랑 가깝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럼 가장 잘 나가는 이 메타버스의 3대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로블록스입니다.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고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로 샌드박스 오픈월드 게임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샌드박스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용자가 가상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게임의 구성 요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임의 디자인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많이 하셨던 GTA나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예시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로블록스는 레고처럼 생긴 가상의 내 아바타가 로블록스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지내고 마음에 드는 게임이 있다면 게임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가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로블록스 안에서는 플레이어가 되기도 하고 게임 제작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소통하는 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로블록스 안에는 약 5천만 개의 게임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RPG, FPS, 다양한 게임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약 200만 명의 게임 제작자가 그 안에서 게임을 만들고 있고 이 중에 40만 명 정도는 전업으로 이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블록스의 이용자는 약 1억 5천만 명으로 이 숫자는 가입자가 아니라 한 달에 이용하는 MAU가 1억 5천만 명이며 한 앱 분석 업체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10대는 하루에 약 156분,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을 했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는 3분의 1 수준인 54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엔 35분, 21분 정도에 그칠 정도로 로블록스는 이제 더 이상 잠재력 있는 기업이 아니라 직접 일상생활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은 숫자나 시간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트나이트입니다. 넷플릭스의 CEO인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니라 포트나이트다. 포트나이트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슈팅 게임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트나이트는 포트나이트 내에 파티 로열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포트나이트의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슈팅 게임을 하는 동안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가상세계지만
파티 로열이라는 이 포트나이트 내 공간은 사용자들이 휴식을 하는 공간으로 적이었던 상대가 친구가 될 수 있고 별도의 목적은 없지만 자유롭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무엇이 행해졌는지 조금 살펴보면요. 한국의 BTS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 신곡을 이쪽에서 공개를 했고, 래퍼 트래비스 스콧은 이곳에서 콘서트를 개최해서 약 2,700만 명이 이 유료 콘서트를 관람을 하고 아이템과 서비스를 판매해서 약 220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래비스 스콧이 오프라인으로 한 매출액보다 이 포트나이트 내 파티 로열 콘서트로 인해서 더 많은 매출액을 벌었다고 하니까 과연 이 영향력은 알만하죠. 최근 2월에는 이 쇼트나이트라는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람하는 영화제를 여음으로써 파티 로열 내의 다양한 활용과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되는 포트나이트입니다. 이 포트나이트의 가입자는 약 3억 5천만 명으로 MAU 월간 이용자는 약 3천만 명 수준으로 이 역시도 전세계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메타버스의 대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페토입니다. 이 제페토는 국내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제페토는 위에 말씀드린 두 개의 기업과는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게임 중심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 일상생활에 대한 소비를 중점적으로 창조된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즉, 제페토는 가상세계를 하나의 현실세계로 가상의 아바타가 친구들과 소통하고 경험하고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통하는 문화에 초점을 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페토 내에서 이런 게임을 제작하거나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한류에 중심을 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죠. 대표적으로 제페토 안에서 열린 블랙핑크의 팬사인회는 약 4,600만 명이 몰렸고 최초로 제페토 안에서 유료 콘서트 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나이키, 구찌, 크리스찬 루브텐과 같은 브랜드 콜라보로도 이어지면서 제페토 안에는 브랜드 기반의 가상세계가 구현되기도 하고 사용자가 직접 맵을 제작하거나 아이템을 제작 판매하는 등의 서비스 역시도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페토의 가입자는 약 2억 명이고 이 중에 약 80%, 90%에 가까운 인원이 해외 사용자, 또 그 중에 8, 90%의 이용자가 Z세대, 10대의 이용자지만 이 2억 명의 숫자가 말해주듯 국내에서는 제페토라는 약간 생소한 메타버스의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는 꽤나 유명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 외에도 이 조 바이든은 동물의 숲에서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고요. UC 버클리 대학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졸업식을 이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실제 마인크래프트에서 총장님이 연설을 한다든가 학사모를 던지는 행위, 이런 현실 세계에서 진행돼야 할 것들을 전부 가상 세계에서 진행했고 실제로도 옮겨지고 있는 거죠.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가 인기를 얻고 있고 관련된 주식들도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다 보니 가상세계의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서포트하는 다양한 산업들에서 주식이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속도를 빨리 올려주는 5G 산업이나 VR이나 AR 같은 산업,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최근에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같이 증가하였는데요. 과연 코로나 이후에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여전히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반면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처럼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현실과 가상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지 역시 투자하실 때 주요한 포인트니까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메타버스 3대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보가 메타버스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